먼저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제가 단장으로 해서 님보를 방문했는데 그때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가 이어서 다시 이렇게 논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게 핵심은 첫 번째 주제가 닝보와 부산의 직항 물류 어떤 루트를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아마존이나 그다음 이베이, 그다음 알리바바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북아 3국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한 57%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닝보가 있는 위치가 장강삼각주에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을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장강삼각주를 배우자 해서 그쪽을 많이 배웠고 아마 장강삼각주가 중국의 GDP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수출이 물동량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닝보와 우리 교류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급성인데요. 이게 지금 전자상거래의 성장률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매년 성장한다는 게 이런 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풀필먼트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제 속도 경쟁이 붙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우리가 알리바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오기에는 이미 이렇게 속도가 늦으니까 그 현지의 공장을 만들어 놔서 자주 주문하는 물건들을 갖다 믿고 그냥 아예 먼저 배달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바로 직송을 하는 형태로 국내에서 그렇게 할 정도, 거의 이제 풀필먼트, GDC,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먼저 크게 우리 닝보와 우리 부산이 협력했을 때 서로 좋은 점이 서로의 강점들을 활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닝보의 가장 큰 강점은 물동량으로서는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한 굴에서 컨테이너 처리량은 세계 3위지만 물동량은 세계 1위라는 점이 있고 600여 개의 항구로부터 이제 컨테이너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물건을 다 거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항만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시의 강점은 환적항이라는 세계 제2의 환적항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과의,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아오거나 다른 데서 받아온 것을 피드선으로 해서 일본 오사카라든지 시모노세키로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분산을 시키는 환적항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곽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로로선, 그러니까 사람과 화물 함께 싣는 로로선 운영을 하면서 일본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경험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들을 활용을 해서 미래의 기회 요인들, 아까 이 성장률이 이렇게 빠른 것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강점과 어떤 미래의 옵포튜니티를 활용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당장 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한다면 아까 곽 사장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지금 아까 또 강점이 뭐냐면 이우라는 최대 소비재 생산 도시가 바로 닝보 옆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후에서 생산된 모든 어떤 소비재 생산이 우리나라에도 천원샵이라 해서 1달러 샵이죠. 그러니까 다이소라는 게 있고 일본도 100엔 샵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후에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서 만든 상품들이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루트는 아까 곽 사장님 말씀드렸듯이
24시간을 1000km를 산둥으로 들어가가지고 산둥에서 다시 인천으로 들어가면 그 시장이 인천 서울 시장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루트를 만약에 그 닝부에서 이후의 물건들을 닝부에서 부산으로 바로 온다면 부산에서 오사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모노세키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뿌려버리면 피드 우리가 환적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뿌려버린다면 시장 규모도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윈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 수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서로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아까 저기 우리 왕스윙 전자상거래 부분 전문가께서 우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5월달에 닝보를 가고 정말 놀랐던 게 전자상거래를 그렇게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상해만 가다가 닝보를 가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업체들 다 모아놓은 데다가 인큐베이터까지 하고 펀드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을 보고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 거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항만 배후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해서 물류 창고뿐만 아니고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이 먼저 닝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닝보에서 만약에 투자가 가능하다면 아까 GDC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나 풀필먼트 센터 같은 그런 대규모 물류 공장과 함께 아까 전자상거래 어떤 인큐베이터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산항 배후 부지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 기업들하고 합쳐서 30%만 외투가 들어오게 되고 외자가 들어오게 되면 외투 기업으로서 세제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부두에 그 신안 배후 부지에 중국에서 한 30% 투자를 해서 약간 코칭도 해주면서 우리 기업들을 키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우리 쪽에서 이웃 쪽에 생산됐던 물건들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생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과 그다음 일본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소비재를 주문 생산을 해서 우리가 받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것도 윈윈 방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 반도체도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로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주문 생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면 주문된 생산 방식을 도입했을 때도 우리 닝보, 중국, EU도 덕을 보고 우리 나머지 상국에서도 아주 저렴한 소비재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발전 방안인데요. 지금 미래 발전 방안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산 신항 1부두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스마트 항만을 하고 있고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의 그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디지털 트윈은 시뮬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가상현실에서 가장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배가 들어올 때 가장 연료도 적게 쓰면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AI로 뽑아내는 방식인데 이제 그걸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증을 했고 한 4년 뒤에는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콜드체인 시스템이 또 닝보가 강점인데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속도거든요. 결국은 음식이 상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부산이 많이 잡히는데요. 고등어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력이 추적되게 해놨습니다. 몇 시에 잡히고 몇 시에 마트에 들어가고 몇 시에 우리 집에 도착했는지까지 추적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을 서로 활용한다면 콜드체인 시스템까지도 이게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 5월달에
워낙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우리 예롱종 그 당서기께서 너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내년도 용역비를 내년 24년 예산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로 해수부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신 우리 곽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앙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루트를 열려면 구체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아까 CIQA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가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리 닝보 측에서도 저희들의 노력에 이렇게 속도를 같이 맞춰서 같이 어떤 공동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성과를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우리 도시관 문제 안건뿐만 아니고 국가 간 안건으로도 상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팔 전쟁이라든지 사실은 경제적인 스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전쟁을 막아주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서울 쪽에 너무 수도권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알리바바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이제 서울 사람들이 좀 똑똑하고 좀 먼저 끼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쪽에서 먼저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아까 이북 쪽에서 상dun가에 1000km를 몰고 들어가서 그쪽으로 인천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불경 지역을 제2의 축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 지역이 엄청나게 큰 소비 시장이고 중국과 아까 말했듯이 스플라이 체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본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스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에 또 회의 그때 좀